안녕하세요. 토플 단기 대표 라이딩 강사 최종훈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common mistakes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하게 나오는, 시험에서 나오는 실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 물론 뭐 자기 영어 실력을 떠나서 시험장 가서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해서 라이딩을 하고 온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자신의 실력을 100%못 발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장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런 어떤 떨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들 때문에 점수가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25점이 나와야 되는 학생이 20점이나 18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줄이기만 해도, 또는 그런 실수들을 미리 좀 알고 준비만 하고 가면 아무래도 훨씬 더 실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 문법 실수, 스펠링 실수, 또는 표현이나 구조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좀 정리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뭐 최대한 3, 4점 정도는 아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깎이지 않게끔, 감점이 없게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막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너무 빡세게 보지 마시고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평소 강의는 제가 외워,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했었지만 오늘 강의는 조금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면 그냥 확실하게 그냥 확인만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조금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받으신 그 교재 있죠? 인쇄하신 교재에다 이렇게 체크 간단하게 하시면서, 또는 필기 간단하게 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실수만 줄여도 3, 4점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보도록 하죠. 먼저 스펠링 미스테이크스를 볼게요. 스펠링 미스테이크스. 아무래도 그 시험장에 가시면 그 이제 타자를 치게 되잖아요. 그때 워드 칠 때 그 화면에 뭐 카피, 컷, 언두, 페이스트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스펠링 체크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MS 워드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스펠링이 있을 경우에 밑줄을 그어주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잖아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대소문자 구분도 안 해주고요. 자동 변환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스펠링 미스테이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거나 수정해주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실수를 했더라도 마지막에 꼼꼼하게 확인해서 수정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처음부터 실수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험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독립형은 30분, 통합형은 20분,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써야 되다 보니까 다 쓰고 나서 다시 검토할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수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펠링 미스테이크요. 특히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첨삭을 많이 하잖아요. 첨삭을 라이팅 강사다 보니까 첨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첨삭하다 보면 자주 보이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evelop이라는 단어입니다. develop. 그러니까 develop이라는 단어는 아시잖아요. 뭐 발전시키다, 발전하다 이런 뜻인데, 이상하게 학생들이 자꾸 뒤에다가 이를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죠, 당연히. 이게 맞는 건데 자꾸 이를 붙여요. 그래서 develop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꾸 develop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가끔씩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develop 다음에 이를 왜 붙이죠? 붙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develop은 그냥 develop 이렇게 쓰고 끝내는 거지, develop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다음 두 번째, argument는 아시다시피 주장이죠. 이게 맞는 건데, argument는 이제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R을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R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타를 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rgument라는 단어를 어차피 이제 통합형이든 독립형이든 쓰다 보면 사용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내가 제대로 쓰는지 한 번만 더 더블 체크 하시라고요. 한 번만 더 확인하시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professor, 이거 진짜 은근 헷갈리죠. F가 두 개인지 S가 두 개인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정의를 내려드리면 뭐예요? S는 두 개지만 F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F를 두 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F 하나를 쓰셔야 합니다. 교수 프로페서는. 이쪽으로 가보죠. 이쪽으로 가서 몇 개 더 볼게요. knowledg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knowledge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죠. knowledge는 묵음인 D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은근 헷갈려갖고 knowledge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knowledge에서 여기 D가 묵음이지만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 실수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이것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urther 좀 더 이런 further 얘기할 때
그냥 R에 꼭 들어가야죠. further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further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잘못된 스펠링 mistakes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요 뭐냐 하면 스펠링이 맞긴 맞는데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애들은 스펠링이 맞긴 맞는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죄송해요. 요거까지 마무리합시다. 요거까지 마무리하죠. their 같은 경우에 그들의 할 때 요것도 되게 많이 실수하죠. 요거 eing인지 i인지 이거 은근 헷갈리죠. 그렇죠? 근데 요거에 맞고 요게 틀린 거죠. 그죠? 요것도 그러니까 워드를 빠르게 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i가 헷갈려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내 마음을 잘 안 따라가 주는 것이 참 답답하죠. 그죠? 그럴 경우가 있죠. 특히 근데 지금 했던 이런 실수들이 왜 나오냐 하면 이제 그런 거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영타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영작 같은 거 하실 때 대부분 노트북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 노트북 있지만 노트북을 이용하다 보니까 키감 자체 아니면 태블릿 PC 쓰시는 분도 계시고 태블릿 키감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탁탁탁탁 이렇게 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실 실제 토플 시험장에 가게 되면 키가 우리 데스크탑용 키보드죠. 이렇게 탁탁탁 쳐지는 약간 뭐 기계식이라든지 울룩 튀어나온 그런 두꺼운 키보드이다 보니까 그 키감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뻑뻑하기도 하고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하죠. variety, 다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variety 할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e를 빼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맞죠. e가 들어가야 되는데 variety 할 때 e를 빼먹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실수들은 좀 키보드 탓도 있고 또는 자기가 아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5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타라기보다는 의미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렇게 than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죠. 앞에 있는 than과 뒤에 있는 than의 차이점이 뭐죠? 앞에 있는 than은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런 뜻이죠. 부사로서 그러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then 그러고 나서 커피를 마셨다. 이럴 때 쓰는 거죠. than이. 근데 뒤에 있는 than은 언제 쓰는 거예요? 비교급일 때 쓰죠. 비교급. 그죠? more than 할 때 비교급이 되겠죠. 근데 은근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than과 than. 다음 요거요. it와 its 요거 차이죠. it는 앞에 있는 it는 뭐죠? 그치 소유를 나타내는 거죠. 소유. 그것의 라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에 비해서 뒤에 있는 it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죠. it is의 줄임말. 그래서 it와 소유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근데 실제 시험 보실 때요. 또는 뭐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라이팅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임말은 쓰시면 안 돼요. 라이팅에선 줄임말 안 씁니다. 그래서 라이팅 할 때는 it is 이렇게 풀어서 쓰셔야지 줄여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do not 이렇게 쓰셔야지 don't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킹에선 괜찮지만 포멀한 라이팅에서는 줄여 쓰는 게 안 됩니다. 무조건 풀어 쓰시는 게 원칙이다. 다음 요거 은근 헷갈리죠. whether. 앞에 whether는 뭐예요? 접속사죠. 접속사로 뭐예요? whether or not 할 때 인지 아닌지 얘기할 때 whether가 되는 거고, 그쵸? 얘는 뭐예요? whether는 날씨죠. 날씨. 얘는 날씨. 이거 스펠링 은근 헷갈리죠. 얘는 WH로 시작하고 얘는 그냥 W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는 WH로 시작하고 E 하나 들어가고 그에 비해서 날씨 같은 경우는 WEA가 들어가죠. 뒤에 이제 THER은 같지만 whether 두 가지 인지 아닌지 접속사와 날씨의 whether 은근 헷갈리죠. 이것도 좀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지 아닌지인데 날씨 써놓으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렇죠?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요것도 은근 헷갈리죠. 루즈도 볼게요. 첫 번째 거 루즈는 뭐냐면 헐거워진이라는 형용사 또는 헐겁게 하다라는 동사로 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헐겁게 하다, 헐거워진으로 잘 안 써요. 여러분들 대부분 뭘 쓰냐면 일타라는 의미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일타라는 의미로 쓸 때는 뭘 써야 돼? 그렇지.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일타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리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잃어버리다 할 때 뭘 쓴다? 얘를 쓰는 거죠.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요건 뭐라다? 요건 뜻이 뭐라고요? 헐겁게 하다 또는 형용사로 헐거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또 뭐 난장판을 만들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어쨌든
제일 쉽게 말씀드린 헐겁게 하다 또는 헐거운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느슨하게 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동사로. 마지막 얘도 은근 헷갈리죠. success와 succeed. 무슨 차이죠? 그치. success는 명사죠. 성공. 그죠? 아이고 명사. 그에 비해서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동사죠. 이거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그는 성공했어요 그랬을 때 he success 이렇게 쓰면 큰일 나는 거지. 그지? he succeeds 또는 he succeeded 해서 과거든 현재든 써주시고 그다음에 동사일 경우엔 얘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성공하다 할 경우엔 뒤에다가 전치사 in을 붙입니다. 그래서 succeed in 뭐 something 해가지고 어디에서 성공하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success가 나와도 전치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의 성공할 때도 success i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success는 명사, succeed는 동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근 헷갈리는 아이들이죠. 그렇죠? 전부 다. 뭐 스펠링 미스테이크로 알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던지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제가 뭐 첨삭하면서 흔하게 나왔던 그런 실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뭐 할 거냐면 동사의 사용에서의 실수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사용에서의 실수들. 그러니까 스펠링 미스테이크는 아니고 동사 사용하실 때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어와 동사예요. 영작할 때. 그죠? 왜냐하면 그게 뼈대잖아. 영어의 뼈대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가 중요하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얘기해요. 주어가 아빠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엄마라고. 엄마 아빠 없으면 가족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그만큼 주어 동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길 수 있는데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가 밥도 해주시고 나를 살갑게 대해주시고 하잖아요. 아빠에 비해서. 모르겠어요. 딸이신 분들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엄마가 더 살갑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만큼 엄마가 중요해요. 동사.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contribute와 attribute. 이 두 단어 진짜 헷갈리죠. 그죠? 일단 contribute는 뜻이 뭐냐면 뭐뭐에 기여하다 또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 되죠. 그에 비해서 attribute는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하죠. A가 B를 C 때문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써놨죠. A는 B를 C라고 본다 이거죠. 무슨 차이냐? 다시 설명할게요. contribute 자체 이렇게 쓰겠죠. 주어 쓰고 contribute to B가 되는 거죠. 즉 이때 A가 원인이 되는 거고 B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때문에 B가 발생하는 거고 A가 B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에 비해서 attribute 갈게요. attribute는 A는 B를 C 때문이라고 본다, 여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A는 주어고요. 죄송해요. A는 주어가 되는 거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고 그리고 C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contribute는 어느 정도 쓰는데 attribute는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보죠. Her hard work 돼 있어요. hard work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힘든 일이란 뜻도 있지만 노고란 뜻이 있어요. 노고 아시죠? 그의 노고에 치하합니다 할 때 노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녀의 노고가 contribute to, 기여했다 또는 원인이 된다. 무엇에? her success, 그녀의 성공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노란색으로 해보죠. 앞에 있는 her hard work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지. 그냥 원이라고 쓸게요. 그에 비해서 to 다음에 있는 her success가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같은 의미인데 attribute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보세요. She attributes. 그녀는 이제 여긴다는 거죠. 뭐가 뭐라고? 그녀의 성공은, 그죠? 그녀의 성공은 뭐 때문이다? hard work. 그녀의 노고 때문이다. 그녀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이다라고 여긴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로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r success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미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hard work가 나중에 원인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됐나요? 근데 사실 attribute는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로 특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한번 보여드리죠. 뭐 아시다시피 수동태라는 것은 뭐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성공을 주어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나오고 to 그대로 가죠. 됐나요? 그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녀의 성공은 뭐로부터 온 것이다? 그녀의 열심히 일한 그 노고로부터 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에 게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고요. 뒤에 게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죠. 됐나요? 이거 차이점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세 개는 어때요? 거의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contribute냐 attribute냐의 차이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건 contribute예요, 사실 우리가 영작할 때. 근데 attribute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원인 결과가,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원인 결과가 아닌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중에 나오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활용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나요?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인터넷상에서도 attribute랑 contribute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concern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concern은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양한 곳에 쓸 수가 있어요. 보통 학생들한테 concern 뜻이 뭐니? 그러면 대부분 걱정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concern은 이제 명사로도 활용할 수 있고 동사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P 형태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죠. concern은 사실 걱정, 우려, 근심 그래서 명사로 보통 많이 쓰죠. 뜻은 뭐 당연히 worry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there is concern about violence가 되겠네요. t가 아니라 violence죠. 그렇죠? 그래서 TV상의 그런 폭력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뭘 써도 돼? worry를 써도 괜찮죠. 역시 about은 그대로 갈 수 있고요. 다음, 동사로도 써요. concern은 동사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동사인지 명사인지 막 헷갈리게 영작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동사로 쓰게 되면 목적어를 걱정시키다라는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concerns me 하면 그는 나를 걱정시켜 이런 거예요. 그럼 누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I am, 그죠? concerned about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뭐예요? 품사가 바뀌어도 전치사는 그대로 가고 있네요. 명사가 about이든 pp가 about이든 무조건 about이네요. 다음 계속 갑니다. 또는 concern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걱정시키다 말고 뭘로도 쓴다? 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뭐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this chapter, 이 챕터는 concerns, 걱정시킨다가 아니라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관한 것이다. 뭐에 관한 것? The historical background, 그 역사적인 배경 지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거 솔직히 해석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 챕터가 걱정시켜요. 역사적 배경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해석하면 돼? 아, 관한 것이다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돼요. 또 이런 거 강의 찍으면 또 저한테 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이거 똑같은데 언제 쓰고 언제 안 쓰고 이거 어떻게 알아요? 걱정인지 관한 것인지. 해석해보면 되잖아. 문맥상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작했을 때 문맥상 이게 걱정인지 관한 것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수동태예요. 수동태에서 이건 이제 능동태잖아요. 수동태로 바꿨을 때 만약에 걱정이면 전치사를 about을 씁니다. 허나 뭐뭐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전치사를 about을 쓰면 안 되고 그때는 뭘 쓴다? with를 씁니다. with. 됐죠? 요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능동태로 쓸 때는 문맥에 따라 알 수 있는데 수동태일 경우에는 요걸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concern 활용. 그러니까 명사로나 동사로 한쪽으로만 이용하지 마시고 둘 다 활용해라.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요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그 미스테이크 중에 하나인데요. 여행 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 중에 정말 많은 학생이 특히 기초반에서 go to travel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go to travel. 그럼 왜 여행 가다가 go to travel이니? 그러면 여행 가다요. 이건 진짜 전형적인 콩글리시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go to travel. 존재하지 않는 말. 영어가 아니고 외계어야, 외계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go to travel은 쓰시면 안 되고 대신 여행 가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거 말고 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한 4개 정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4-5개 정도. 일단 첫 번째, trav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travel이 여기서 뭐냐면 자동사예요. 자동사로 그냥 travel to, 어디로 여행 간다. 그럼 예를 들면 나 부산 여행 간다. 그럼 뭐야? I travel to 부산.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자동사 trave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go on a trip 쓰셔도 돼요. go on a trip. 그래서 나 여행 간다. 그러면 I go on a trip.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go on a trip 대신에 뭐 써도 돼? journey를 쓰셔도 돼요. journey도 여행이죠. 그래서 I go on a journey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trip 대신에. 근데 눈여겨볼 거는 이제 trip이든 journey든지 간에 이제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travel 같은 경우에 자동사로도 쓰지만 명사로도 travel이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명사로 쓰게 되면 travel이 뭐야? 불가산이기 때문에 trip이나 journey랑 살짝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trip하고 journey는 가산 명사. 다음 take a trip도 있습니다. take a trip. take a journey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두 개에서 어디로 가는지 장소를 얘기하고 싶다면 아까 travel과 똑같이 여기다가 to 붙이고 그냥 장소 붙이면 돼요. 네, to 붙이고 역시 마찬가지 장소 붙여버리면 됩니다. 다음 go traveling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go traveling 가능해요. 그것도 역시 뭐야? 여행 가다. go shopping, go fishing, go traveling 이런 식으로 ing 형태도 가능합니다. 역시 여기도 to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go travel은 안 되죠. 이렇게 쓰진 않죠. 됐나요? 이렇게 쓰진 않고 go traveling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죠. 나 일본으로 여행 갔어요. 그럼 I traveled to Japan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에 go on a trip이면 I went to on a trip to Japan 이렇게 쓸 수 있고 만약 take a trip이면 I took a trip to Japan 마지막 I went traveling to Japan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여행 가다 go to travel 잊어버리세요. 됐죠? 네 번째 가겠습니다. 요것도 은근 헷갈리죠. 요거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도 있어서. 그래서 fit와 suit과 match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전제 깔게요. 얘네들이 형용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개는. 근데 그런 거 빼고 동사로서만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 말고 좀 헷갈리는 의미들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보면 이거 말고도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태클 걸지 말고 요거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fit는요,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셔츠나 바지나 이런 거, 나 몸에 딱 맞는 것 같아.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 그러니까 뭐라 하죠? 치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fit를 씁니다. 몸에 맞다. 그래서 this jacket fits well. 이 자켓은 굉장히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딱 치수가 맞는 것 같아.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fit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일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때 match도 일치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일치하다라고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er footprints는 뭐예요? 그죠? 발자국은 그죠? fit 맞는다, 일치한다. 무엇과 those found there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똑같다. 아니면 굉장히 비슷하다. 일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footprint fit 대신에 match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매치한다, 일치한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매치가요 또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뭐냐면 뭐뭐와 맞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직업은 matches me.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괜찮아. 이 직업 나랑 맞는 것 같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때는 동의어가 suit가 됩니다. suit가. 그래서 여기다가 this job suits me 하셔도 돼요. this job suits me.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이 직업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매치가 또 어떤 데 쓸 수 있냐면 색깔이나 스타일이 어울릴 때. 뭐 예를 들면 힙합 스타일이 어울려, 뭐 색깔 뭐 빨간색이 어울려, 파란색이 어울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매치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his tie, 저는 지금 오늘 타이가 없긴 하지만 넥타이가 matches me, 나랑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 넥타이 나랑 어울려. 특히 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색깔이나 스타일 면에서 봤을 때 나랑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럴 때 매치를 씁니다. 이거 굉장히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수트입니다. 수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옷이나 색상 같은 것들이 어울릴 때 씁니다. 그래서 수트랑 매치를 이렇게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blue suit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야? 파란색은 너한테 어울려 이럴 때 쓰죠. 파란색은 너한테 어울려 이럴 때 보통 뭘 쓴다? 수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매치랑 수트를 좀 섞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수트가 또 어떻게도 쓰냐면 어떤 편리하다 또는 뭐뭐에게 맞다. 그러니까 맞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되게 편리하게 잘 해결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맞다. 일 경우에는 또 수트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need a computer. 나 컴퓨터 필요해. 뭐 하는 데 있어서 내 needs, 내 요구에 부합하는, 내 요구에 맞는 이러한 컴퓨터가 필요해. 이럴 때 쓰는 수트도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 혹시라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사전 같은 데다가 이거 검색하셔서 예문들을 조금 더 보세요. 예문들 몇 개를 더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집합이 일어나는 부분은 다 설명드렸어요. 일치할 때, 그 다음에 맞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어울릴 때 이럴 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요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인터넷에서
예문 같은 걸 몇 개 더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근 학생들이 이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5번째 스펜드랑 웨이스트 가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토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죠. 스펜드랑 웨이스트.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펜드, 웨이스트가 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 스펜드 써놨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뭐가 와도 된다? 웨이스트가 와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스펜드나 웨이스트, 그러니까 스펜드는 뭐 사용하다, 쓰다가 되는 거고, 웨이스트는 아시다시피 뭐 낭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랬을 때 뒤에 돈이나 시간이 왔을 경우엔 뒤에 품사가 동명사나 명사 두 가지가 오는데 ing가 올 경우에는 그냥 옵니다. 그냥 오면 돼요. 그에 비해서 명사가 올 경우에는 뭐가 온다? 온 명사가 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 spend money. 나는 돈을 쓴다. 어디에다가? traveling. 여행 가는 것에. 또는 나는 돈을 쓴다. 어디에다가? on a trip. 여행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근데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그냥 to를 무조건 붙이는 거야. I spend money to travel.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여행 가는 것에 돈을 쓰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다음 두 번째. I spend money for travel. 또는 I spend money for traveling.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for나 to를 쓰지 말고 어떻게 쓴다? ing나 온 명사. ing나 온 명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돈이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한다. 어디에 사용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또는 낭비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뭘 쓴다? ing나 온 명사. 됐죠? ing나 온 명사. to나 for 쓰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요? 6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invest에 대해서 할게요. invest, 투자하다. 특히 독립형 쓸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투자하다. invest는요. 자동사로도 쓸 수 있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지금 위에서 자동사로 활용을 했고요. 밑에서는 이제 타동사로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자동사로 훨씬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뭘로 많이 활용한다? 자동사. 오케이. 그래서 invest in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invest in. invest in으로 주로 씁니다. 물론 on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on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in을 씁니다. 됐죠? 일반적으로 뭘 쓴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in. 그래서 무엇에 투자하다. 근데 invest의 명사형도 있습니다. 그 명사형이 뭐예요? investment. 많이 들어보셨죠? 투자라는 명사인데 명사가 와도 전치사 똑같이 in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품사가 변해도 전치사는 그대로. 한 번 in이면 계속 in. 한 번 from이면 계속 from.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invest in이니까 investment도 역시 in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invest가 타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목적어 is. 그럼 어떻게 쓰느냐? invest A in B의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를 B에 투자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A를 B에 투자하다. 자, 예문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보죠. He invests in. 그죠? 그는 투자합니다. 무엇에? 그의 와이프의 사업에. 그죠? 그냥 이거 뭘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돈이죠. 이렇게 쓰면 다 돈이죠. 네. 그래서 그가 굳이 돈이란 말 쓸 필요 없죠. 그냥 그의 와이프의 사업에 투자합니다. 이럴 경우에 invest in 썼고요. 그에 비해서 어떤 그냥 일반적인 돈이 아니라 뭔가 특정한 걸 투자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죠. 그는 투자합니다. 무엇을? His savings를 투자합니다.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가 저축한 것을 투자한 거죠. 그가 저축한 것을 투자합니다. 어디에? 그의 아내의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돈이 아닌 그의 저축한 것을 투자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invest A in B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자동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in.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뭐뭐에 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꾸 to를 붙이고 싶어진다고. to 쓰고 싶은데 뭐뭐에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야. in이에요. invest to가 아니라 invest in이다. 됐나요? 자, 다음 7번. allow 이거 할게요. 이거는 사실 인터넷상에서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그 문법 중에 하나인데요. allow to, enable to 이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allow to는 뭐뭐 하는 것을 허용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enable to는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됐죠?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 잘못된 문법. allow to, enable to 존재하지 않는 표현. 됐죠? 요건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흥분했네요. 예? 얼마나 많이 틀리면 내가 이렇게 흥분하겠어. 근데 이거 쓰지 않습니다. 사용 불가. 사용 불가.
그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 allow는 그냥 삼형식으로 쓰면 allow 명사, 뭐뭐를 허용하다 또는 ing에서 뭐뭐를 허용 또는 허락하다 이렇게도 쓰고 사실 writing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얘예요. 얘.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allow 명사, 투부정사. 일명 오형식 스타일이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는 형태인데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allow someone to 동사에서 명사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용 또는 허락하다. 명사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허용, 허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이거의 수동태 때문에요. 이거의 수동태는 뭐냐면 be allowed to 동사 되죠. 그럼 뜻이 뭐야? 뭐뭐 하는 것이 하는 것이 허용되다. 허용되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또 allowed to를 또 쓰다 보니까 이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왠지 allowed to도 될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문을 보여드리면 He allowed his children. 그는 그의 누구를? 자녀들을 허용했어요. 뭐 하게끔? to travel. 여행 가게끔 허용해줬다. 그러면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His 그죠? 그 다음에 children. 제가 그냥 약어로 쓸게요. His children 과거니까 was allowed to 그 다음에 travel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됐나요? 네, 제가 줄여 썼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허용되었다. 뭐 하는 것을? 여행 가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llow to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수동태로 be allowed to만 존재한다. enable도 마찬가지입니다. enable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그냥 enable to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그렇지 않아요. enable 다음에 그냥 바로 명사가 보통 옵니다. 그래서 명사를 가능하게 하다. 근데 사실 영작에서는 뭘 많이 쓰냐면 얘를 써요.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똑같죠. 위에 오형식 스타일로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 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또는 할 수 있게 하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enable이다. 그러니까 allow랑 enable하고 어때요? 느낌 되게 비슷하죠. 실제로 얘 동의어처럼 써요. allow 쓸 수도 있고 enable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보죠. This solution, 이 해결책이 will enable us, 우리를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enable us 투부정사죠. 뭐 하게끔? overcome, 극복하게끔. 무엇을? the problem, 그 문제를 이렇게 많이 쓰죠. 됐나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그냥 enable to라는 느낌을 살리고 싶어요. 그냥 물론 이게 잘못됐죠. enable to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 누구라는 걸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럴 경우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 쓰시면 되냐면 이거 적어놓으세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쓰는 거야. 뭐냐? make it possible to를 쓰면 되죠. enable to는 안 되지만 make it possible to는 되죠.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다.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다가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안 되지만 make it possible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만약에 이 문장에 make it possible을 쓰게 되면 조금 특수하게 바꿔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make it, 노란색으로 하죠. 여기다 make it possible 넣으면 make it possible 그 다음에 여기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 for us t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o는 여기 overcome 이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make it possible for us가 돼요. 여기 enable이 뭐가 된다? make it possible for us가 되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enable us가 make it possible for us to overcome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그냥 enable to는 안 되니까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냥 make it possible 써도 된다. 이해하셨죠?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동사 활용 마지막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마지막 make 사용에 대해서 할게요. 이거는 사실 제가 특히 한 80레벨 정도 목소리가 이제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80레벨 정도 학생들이 특히 많이 틀려요. 제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간단한 영작 테스트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make 만들다 말고 사역동사로서의 make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일명 이제 오형식에서의 make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make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동사 원형입니다. 형용사 이런 거 말고 make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예요. 또 한 가지 make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좀 더 강하게 억지로 force 하는 거야. force 하는 거야. 억지로 뭐뭐가 뭐뭐하게끔 만들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뭐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makes me laug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나를 어떻게 웃게끔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웃게 되는 거야. 막 그때 이러면서 막 웃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쓰거나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써요. he makes me 뭐 study hard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면 그가 뭐 공부 열심히 하게끔 만들다라기보다는 이건 어떤 뜻도 될 수 있냐면 그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게끔 억지로 만들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어가 그가 부모님이거나 선생님, 아버지거나 선생님일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죠. 억지로 만들기도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게끔 해줬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쓰기에는 이게 어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역동사, 즉 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는 뭔가 억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문장 보세요. 인터넷은 makes us know what is going on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끔 해줍니다. 이거야. 근데 알게끔 해줍니다가 아니라고 make가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사역동사고 시키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인터넷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나를 시키는 거지. 야, 너 세상 알아? 인터넷 막 시키는 거야.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이게 되게 어색한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최악은 여기다가 투부정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make 다음에 투부정사. 이건 절대 안 되고 이건 더더욱도 안 되고 동사 원형이 오는데 이게 약간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make 쓰게 되면 어떻다? 어색한 문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사 원형 쓸 경우에. 그래서 이때 주의해서 쓰세요. 정말 억지나 강제가 아니면 쓰지 말고 대신 이런 경우 인터넷 이런 부드러운 문장 만들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makes 대신에 뭘 쓰면 되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일 편한 건 helps죠. 그죠? 인터넷이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끔 도와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써볼까요? enable. 그죠? enables us. 대신 us 다음에 뭘 써야 돼? 그냥 know가 오면 안 되지? enable은 뭐가 와야 돼? 그렇죠. 투부정사가 와야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래서 make 사용을 조금 더 주의하시고 대신에 뭘 써라? helps나 enable 또는 아까 배웠던 allow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금 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가 나를 공부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이랬을 때 강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물론 helps나 enables도 되겠지만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좋겠죠. encourage. encourage가 뭐야? 독려하다. 잘한다. 내 새끼 이런 식으로 독려하다. 또는 뭐도 있을까? 그죠? motivate. 동기부여해주다. 물론 여기 이제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대신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이제 to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e encourages me to study hard나 motivates me to study hard 해서 독려해줬어요. 공부하게끔 해줍니다. 또는 뭐 동기부여해줍니다. 이게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 그래서 make 사용 주의하는 것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실수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